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 10번, 지지난 시간에 영국혁명 배웠고, 저번 시간에 미국, 아메리칸 미 합중국의 독립혁명을 배웠는데, 이제 드디어 프랑스에서 대대적인 정말 그전의 혁명과는 차원이 다른 그전의 혁명은 그냥 왕 데려다 왕 한 명 죽이고 또 독립하고 요 정도였는데 프랑스는요. 왕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왕 죽이고 왕 가족도 죽이고 왕 부인 죽이고 또 귀족들 성직자들 그동안 특권층을 누리며 정말 먹고 잘 살았던 이런 높은 신분층들 전부 다 한 방에 날려버리는 정말 피비린내가 나는 이런 프랑스 대혁명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프랑스 혁명, 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알아봐야겠죠? 일단 프랑스는요, 세 개의 신분에 의해서 구성된 삼신분회라는 의회가 있기는 있었어요. 왕이 있고 의회가 있지만 의회는 신분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었단 말이야. 신분이 몇 개? 세 개. 자, 이 세 개의 신분은 자, 어떻게 나뉘어져 있냐면 첫 번째는 이제 성직자예요. 성직자. 성직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귀족들이에요. 성직자하고 귀족들, 얘네들은 전체 인구의 약 2%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98%의 압도적으로 많은, 자, 이 신분은 누굴까요? 일반 평민이 되겠죠. 평민들은 주로 농민들이나 당시 성장하고 있었던 상공업자 시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삼신분해가 뭐가 문제냐면 쪽수는 평민들이 많은데 어떤 법에 대해서 이 법을 정하느냐 마느냐의 표결 처리를 신분제 표결로 했다는 얘기야. 신분제 표결.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 삼신분의 불만이 가졌다. 자, 불만은 신분 표결. 자, 그러니까 성직자 전체 한 표, 귀족 전체 한 표, 평민 전체 한 표. 자, 이것이 평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만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직자나 귀족들은 한 통속이잖아요. 평민들만 어떤 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할지라도 2대 1로 평민들의 주장이 반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선거를 하는데 투표를 하는데 야, 우리 집에 돈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 얘네들 전체 모여 한 표. 또 돈 없는 사람들 또 모여 한 표.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이 더 많겠죠. 절대 다수겠죠. 그러나 돈 없는 애들 다 한꺼번에 한 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러한 삼신분의 표결 방식이 불만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평민들 같은 경우에는 머릿수 표결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것들, 신분제 또는 왕 중심의 정치라는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안다면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깨닫고 또 이것을 타파해서 진보,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사상. 이게 무슨 사상이었죠? 이게 바로 계몽 사상이었잖아. 계몽.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계몽 사상의 어떤 전파. 이게 이제 프랑스에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하나, 옆 동네, 미국이 독립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프랑스의 시민들도 야, 이거 신분제 의회에 삼신분의 표결 방식 불만이 있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깨닫고 발전시켜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계몽 사상을 알게 되었고 또 미국이 독립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제 삼신분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죠. 그래서 제 삼신분들이 야, 그동안의 삼신분의 자, 이거는 진정한 의회가 아니야. 진정한 의회는 국민의 절대 다수인 평민들로 구성된 의회야. 그래서 이 삼신분이 따로 독자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자, 국민의회라는 거를 만들어요. 국민의회. 자, 국민의회라고 적어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국민의회를 또 어디에서 만드냐면, 이 삼신분들, 평민들이 어디 모일 데가 없잖아요. 베르사유 궁전에 얘네들이 모이지 못하게 다 회의장을 다 잠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면, 테니스 코트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테니스 코트. 어? 그래서 왕과 귀족들이 황당하게 테니스를 치고 있었던 실내 코트장에서 삼신분들이 모여서 만든 의회가 뭐다? 국민의회다. 그래서 이때 국민의회를 왕은 또 귀족들을 인정하지 않겠죠. 해산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해산하지 않고 이 국민을 지키겠다라는 서약을 해요. 요거를 이른바 테니스 코트 서약이다. 라고 이야기해. 무슨 코트? 테니스 코트. 농구 코트 아니고요. 어, 배드민턴 코트 아닌 테니스 코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와 관련된 자료가 우리 교과서 14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신분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제1신분 성직자, 2신분 귀족인데 전체 2%밖에 안 되는데 얘놈들은 세금을 안 내고 고위간직을 지네들끼리만 해먹어요. 그런데 제30분 농민 상인 수공업자들 이 사람들이 전체 98%인데 이 사람들만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30분 평민들이 귀족들과 왕을 업고 다니고 있죠. 이게 바로 프랑스의 잘못된 신분제 의회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평민들이 어디로 몰려갔다? 테니스 코트에 몰려갔다. 여기서 이제 서약을 하고요. 우리 끝까지 버티겠다. 우리를 아무리 탄압해도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의회를 만들겠다 해서 만든 게, 자, 무슨 의회? 국민의회였다. 자, 그럼 국민의회까지 구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 국민의회, 여전히 국왕이 이거 자꾸 탄압하려고 했겠죠. 자, 근데 이때 왕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스티유라는 감옥을 평민들이 습격을 해요. 그러니까 파리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도 저 테니스 코트에 있는 국민의회를 지지하겠다. 우리도 왕에게 저항하겠다. 우리도 뜻을 같이 하겠다라는 상징적인 사건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에요. 자, 이 바스티유 감옥은 어떤 사람들을 잡아둔 감옥이냐. 감옥은 뭐 죄를 저질러가지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바스티유 감옥은요, 특별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 이 감옥에 이렇게 수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시민들은 죄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풀어주기 위해서 습격해서 다 풀어줘 버려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바스티유 감옥에 수감이 되었냐면 왕명을 어긴 자, 어? 왕명의 저항, 대항. 어, 한 죄인. 자, 자, 왕의 명을 거부한 자, 뭐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범들만 모인 감옥이에요. 뭐 누구를 죽이거나, 뭐 사람을 때리거나, 절도를 하거나, 뭐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습격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풀어주기 위해서 왕명에 대항한 분들. 이분들은 죄인이 아니야. 아주 용감하신 분들이야 해가지고 여기를 습격을 해서 성공을 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이 파리 시민이 아닌 파리 주변의 모든 전국의 프랑스의 시민들과 농민들이 자, 이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럼 우리도 같이 하겠다 해서 혁명이 어떻게 돼?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국민의회가 우리를 전국의 시민들이, 전국의 평민들이 지지하는구나. 자, 그래. 그럼 우리도 저 영국의 명예혁명 때 권리장정과 같은 또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은 우리도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을 지키겠다라는 선언을 좀 발표해 볼까 해서 국민의회가 인권선언을 발표해요. 자, 인권선언. 이게 이제 학습지 41페이지에 있는데 요거는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자, 인권선언이
41페이지 보시면 자료 3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그냥 인권 선언이 아니라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줄여가지고 인권 선언, 인간의 권리를 선언했다. 자, 여러 개 조가 있는데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 자유와 평등. 자,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2조는 정치적 결사의 목적. 이거는 인간의 자연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모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권력은 그 누구도 어떤 단체도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다라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선언들이 다 이 인권 선언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회가 발표했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는 인권 선언에는 자, 시민들의 혁명 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데 특히 자유권, 평등권, 저항권, 국민 주권 등이 여기에 모조리 다 명시되어 있어서 다수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이러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국민위에서 하게 된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면 자, 그래서 인권 선언을 발표한 다음에 자,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우리도 그러면 헌법을 만들어 보자. 헌법. 자, 헌법을 제정해요. 왕이 있지만 우리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서 입헌군주제를 하겠다라는 헌법을 만들었잖아. 자, 그거를 일단 프랑스에서도 본받자. 영국처럼 우리도 헌법 만들어가지고 뭐 하자? 입헌군주제를 하자라는 거를 주장을 해요. 자, 일단 그러면 왕은 그대로 살려두는 거죠. 아직까지만 왕을 죽이거나 막 그러진 않아요. 자, 대신에 선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선거를 하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예전에 삼신분해에서는 아예 선거권이 없는데 이제는 선거권을 주되 제한 선거만 하자. 제한이라는 말은 세금 내는 시민만 선거하자. 뭐 이게 이, 이 헌법에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는 애들, 그지들은 이제 일단 선거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단에서 단 회비 같은 거를 걷는데 이 회비를 가지고 어떻게 쓸까라는 결정을 내리는데 몇 명이 회비를 안 냈어. 반회비도 내지 않는데 회비를 어떻게 쓸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돈 좀 있는 애들, 돈 내는 애들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한 보통선거, 그러니까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헌법을 제정하고 또한 헌법 밑에 많은 또 법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입법의회를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국민의회가 이제 정식으로 헌법 만들고 그에 의해서 입법의회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입헌군주제. 옛날에 루이 16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루이 16세의 부인이 누구일까요? 오스트리아의 공주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였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6세는 야, 이거 이러다가 나 뒤지는 거 아니야? 야,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러면 좀 불안감에 쌓이겠죠. 그래서 그냥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루이 16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오스트리아로 도망을 치려고 그래요. 근데 도망치려면 밤에 몰래 야밤 도주해야 되는데 이 왕과 왕비는 정신 못 차리고 야, 우리가 명색이 왕비이고 왕인데 황금마차 정도는 타야지 해서 황금마차 누가 봐도 왕과 왕비가 타는 것이라고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이런 황금마차를 타고 가다가 야 여기 굉장히 경치가 너무 좋네. 야 여기 좀 사진 한 방 찍고 가자 해가지고 막 내려서 사진 찍고 막 산책하고 막 이러고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당연히 그 지역의 농민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결국 왕과 왕비는 토끼다가 잡혀가지고 성에 갇혀요. 자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주변의 국가들 왕이 통치하는
이 특히 이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에도 프랑스 혁명이 확산이 되면 또 자기네 나라 그 왕과 왕비들 불안할 수 있잖아.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프랑스 혁명의 확산이 두려워한 나머지 유럽 국가들이 프랑스를 침략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마리 앙뚜아네트가 원래 오스트리아 자기 친정이니까 막 도와달라고 나 갇혔다고 나 도망치다 잡혀가지고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막 이래버리니까 오스트리아에다가 또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프로이세나가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이게 또 발각이 돼. 자,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완전 개빡친 거예요. 저 왕, 일단은 살려두고 입헌 군주제 하려고 했는데 저 왕과 왕비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우리 프랑스를 공격하네? 전쟁이 생겼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루이 16세를 처형을 해요. 루이 16세뿐만 아니라 마리 앙뚜아네트도 이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처형을 하죠. 특히 여러분들이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죠. 배고픈 시민들이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빵 좀 주세요. 어? I want bread라고 했는데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야 빵이 없어? 고기를 먹던가. 아니면 케이크를 먹던가 이딴 식으로 이제 대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실제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여왕이 오스트리아 여자다 보니까 모든 이 왕실의 사치와 또 왕실의 무능과 부패를 마리 앙뚜아네트한테 너무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긴 해요. 자, 어쨌거나 왕과 왕비 둘 다 처형당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입헌군주제가 아니죠. 뭐가 되는 거야? 자, 공화정이 되는 거죠. 공화정. 자, 이때부터 뭐가 됐다? 공화정이에요. 그래서 이 공화정을 이끈 정부가 국민공회예요. 국민공회. 자, 우리 아까 처음에 테니스 코트에서 서약하고 국민의회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인권선언 발표했잖아. 그리고 나서 헌법 만들고 입법의회 만들었죠? 자,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입헌군주제였지만 왕광비를 처형하고 뭐가 만들어졌다? 국민공회가 만들어져요. 이때부터는 프랑스는 공화정이 선포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공화정을 이끈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그 밑에 로베스피에르예요. 로베스피에르. 우리 영국의 청교도 혁명 위에 수립된 공화정은 크로멜이 막 독재했단 말이야. 근데 프랑스도 비슷해요. 로베스피에르가 공화정을 이끈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조금 과격한, 조금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해요. 일단 공화제로 하겠다라고 헌법을 만드는데 아까 우리 입법 의회 때는 제한 선거였잖아. 제한 선거. 근데 여기는 보통 선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선거는 누구나 돈이 있던 없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 원칙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어도 우리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공화 정부로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 돈 많은 부르주아 시민들 또는 귀족들 얘네들도 이 국민공예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그럼 반대하면 어떻게 해? 반대? 돈 좀 있다고 우리를 무시해? 그래서 이 국민공예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는 이 귀족들 또 돈 많은 시민들까지도 응?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돈 많은 애들 귀족들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1년에 수천 명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단두대가 쉬지 않고 목을 자르는 거야.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 공포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 정치.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뭐 귀족이 물론이고 시민들 다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로베스피에르도 붙잡혀가지고 이 사람 역시도 단두대에 목이 잘려 결국 뒤져요. 자,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 공화정부, 이 로베스피에르 같은 1인 독재자가 나타나면 결국 이제 또 공포정치로 가니까 총재 정부로 좀 바꿔볼까? 그래서 이렇게 바꿔요. 이제 그 총재가 무려 5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총재를 여러 명 두면 아무래도 좀 독재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될까? 어? 5명의 총재가 나라를 이끌다 보면 어때요? 나라가 혼란해지겠죠. 여러분들 자연 선생님이 아니 교장 선생님 너무 독재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교장 선생님 5명을 둬. 그러면 너무 정신없겠죠. 오히려 더 혼란이 더 심각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프랑스는 주변 국가들이 막 공격하고 있다고 했단 말이야. 응? 자기네 나라에도 시민 혁명이 전파될 것을 두려워한 주변 국가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렇게 혼란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요때 나를 따르라 해서 누가 짠하고 나타나며 이 프랑스 혁명을 완전히 정리해버리고요. 또 자기네들이 공격했던 주변 국가에 오히려 침략을 하고 정복을 해 나갔던 그러한 인물이 나타나요. 그 인물은 누구예요? 나폴레옹이죠. 나폴레옹. 자, 그래서 나폴레옹 이후부터의 프랑스 혁명의 과정은요.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시간 관계에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안녕.